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톡스타 2부로 돌아왔습니다. 저희 톡스타 1부 계속해서 시청해주고 계셨잖아요. 2부에서도 이벤트들 나가니까요. 채널 끝까지 고정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톡스타 즐겁게 참여하실 수 있는 참여 방법부터 안내를 도와드릴게요. 전화 접수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연락 주시면 종목 신청 도와드리겠습니다. 문자 접수는 샵 0082번으로 받고 있는데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나는 무료로 종목 신청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검색창에 톡스타라고 검색하시고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언제든지 시청자분들께서 원하시는 스타분의 톡방에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활짝 열려있는 스타분들의 톡방도 계속해서 많이들 찾아봐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별톡방 통해서 방송 중에는 종목 신청 받고 있는데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별톡방을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저희 방송 중에 언제든지 이렇게 실시간으로 상담 신청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아직까지 접속하지 못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별톡방 검색하시고 입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2부에서도 퀴즈는 다시 한번 나가니까요. 1부에서 미처 퀴즈를 풀지 못하신 분들은 걱정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뒤에 퀴즈 안내해 드릴게요. 퀴즈 맞추시는 분들 중에 한해서 추첨을 통해서 5분께 우리 스타분들의 유료방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린다고 하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이렇게 무료로 선물 드리는 선물들까지 푸짐하게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1부에서 많은 상담 도와드렸는데요. 지금 9시 3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별톡방에서는 어떤 이야기들 오고 가는지 별톡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안지훈님 상담실 톡스타님도 적어야 되죠? 라고 하시는데요. 네, 어떤 분께 상담 원하시는지 적어주시면 저희가 바로 스타님 연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지금 시청자분들 들어와주고 계시는데요. 보니까 선물 파파님 유튜브 아까 주소 올려주신 걸로 시청 중입니다. 라고 하시네요. 유튜브로도 많이들 시청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보니까 다렘님 그리고 선물 파파님 유니님 계속해서 지금 채팅창으로 써주고 계시는데요. 맹꽁이님 오늘도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이님 오셨고요. 고독한 유병재님 진짜 유병재 개그맨이시면은 좋겠네요. 유병재님 반갑습니다. 자, 저희 이렇게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종목 봐드리고 있고요. 지금 바로 퀴즈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띄워드릴게요. 오늘의 퀴즈입니다. 국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4대 보험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건강보험, 2번 산재보험, 3번 퇴직연금 이렇게 3개의 보기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2부에서도 힌트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보험이 아닌 것은 이라고 하니까요. 아닌 번호를 골라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샵 0082번으로 지금 바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톡스타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저희 톡스타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선택과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널뛰듯 바뀌는 증시 도대체 왜? 하고 이유가 궁금하셨을 텐데요. 화요일은 시장 분석에 도움이 되는 코너를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름하여 썰톡. 말미에 종목 추천도 있다고 하니까요. 계속해서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바로 썰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오픈. 주식, 해외 선물,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눈에. 톡스타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 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생활 속의 재테크 톡스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스파이더 차트로 추세의 맥점을 잡는다. 차트 분석의 최강자 스파이더 스타입니다. 성장 가능성이 큰 종목에만 투자하고 해외 경제 시황을 기반으로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률을 보여드리는 리치 스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썰톡의 김본입니다. 어제도 나오고 오늘도 나오고 앞으로 계속 나올 거야? 계속 나올 거니까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예. 일단 오늘 또 저희와 함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있는 분들 얘기 소개시켜 드리기 전에 오늘 정말 덥네요. 진짜 너무 더워요. 네, 너무 더운데 오늘 온도가 오늘 서울 최고 기온이 38.3도.
역대가 38.4도라고 해요. 0.1도 차이. 내일은 이거보다 더 덥다고 하니까요. 아, 정말 이렇게 더운 날 시장도 참 지지부진하고.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좀 좋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게, 어제 저희가 얘기 드렸던 종목 중에 서진 시스템이 무려 한 8%나 급등을 했습니다. 원래 저희 잘하니까요, 이런 거. 잘하기 때문에 꼭 계속 시청해 주시면, 이런 종목들 또 나옵니다. 또 나오니까, 반드시 좀, 우리가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저희가, G3 종목회담에서 이제 나왔던 종목 중에 서진 시스템이 오늘 8% 갔다는 거,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 제 종목입니다, 제 종목. 제 종목이니까 제가 좀 열심히 좀 자랑 좀 해봤고요. 자, 오늘 이제 저와 함께 할 분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먼저 스파이더스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리치스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스파이더스타님, 정말 TV 모시기 정말 힘듭니다. 아니, 그렇게 TV를 많이 좀 나와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 번도 안 나오시다가 드디어 이제 출연하시게 됐네요. 네, 불러주셔서 영광입니다. 네, 우리 스파이더스타님을 잘 모르는 분들이 또 시청자분들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있죠. 한번 이렇게 한번 좀 얘기 좀 방 소개도 좀 해주시고 네. 얘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예, 네. 시청자분들 처음 인사드리는데 스파이더 전문가입니다. 일단은 주식 쪽, 그 다음에 차트 분석의 최강자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자신하고 있는 분석 분야가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해외 선물 및 기타 등등 국내 선물 이렇게 매매를 좀 하고 있는데, 시청자분들 많이 시청하시면서 도움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스파이더스타님은 사실 주식도 잘 하시는데, 네. 그때 전설적인 종목이 하나 있죠. GS건설이나 이런 종목들. 네. 저희 톡방에서 좀 상당히 좀 제가 많이 봤어요. 저도 수익이 많이 났던 컨닝을 좀 종목이죠. 많이 했거든요. 스파이더님 주목할 거면 제가 컨닝 많이 했는데. 컨닝까지요. 근데 또 수요일이나 이런 때는 또 해외 선물 또, 지표 발표 때 많이 해외 선물 거래도 많이 하신다고. 그런 얘기 저희가, 주로 지금 수요일 날 저녁 11시 30분에 이제 지표 발표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지표 발표를 할 때 무서워하십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가장 즐거워하면서 매매를 하고 있는데, 가장 주된 종목으로 매주 수요일 11시 30분에 방송을 좀 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톡스타 보시면 스파이더스타님 쪽 들어가시면은 방송이 항상 열려 있어요. 미디어 방송이니까 인터넷 방송이 열려 있기 때문에 항상 그 방송에 한번 무료로 열 때 한번 입장하셔가지고 많이 참여를 많이 해주시고요. 채팅방도 많이 좀 활용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고 리치스타님, 네, 반갑습니다. 이게 네. 얼마 만입니까? 네, 오랜만에 지금 인사드립니다. 리치스타님 하면은 그 서울경제 TV 해외 선물의 신 시즌 1. 우승자잖아요? 실전 투자대. 두 달 동안 하는 이 실전 투자대 우승자신데, 근데 사실은 저는 알아요. 리치님이 주식을 더 잘하신다는 거. 해외 선물은 1등 했는데, 거기서 주식 더 잘한다고 하면 이제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잘하시는지. 근데, 이제 사람들이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우리 리치님이 해외 선물은 거의 최고인데, 거의 신의 경기에 이뤘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릴 수 있는데, 지금 과연 주식은 또 어떻게 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어떻게 좀 하시는지, 리치스타님 방에 대해서 좀 홍보할 겸, 좀 내용을 좀 얘기를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분들께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리치스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제가 오랜만에 TV 출연을 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경제 시황을 기반으로 해서 상승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만 여러분들께 추천해드리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카펙스, 결국에 시설 투자를 많이 하는 회사들 위주로 많이 추천을 해드릴 종목을 추천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이제 경제 시황이 기반이 되다 보니까 좋은 종목들을 뽑아내기가 어떻게 뽑아내야 되느냐, 또는 테마주로 가야 되느냐, 아니면 성장 기반성이 높은 걸 해야 되느냐, 또는 가치 투자를 해야 되냐, 이런 거 막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어쨌든 간에 결국에 카펙스, 시설 투자가 가장 높은 종목들 위주로 추천을 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의 계좌를 조금 높은 수익률로 빨갛게 불태워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역시 사실 해외 선물의 신 시즌 1 수익률 투자대에 나가셨을 때, 너무 싱겁게 1등을 너무 빨리 해가지고. 감사합니다. 시청률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금 너무 잘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어요, 좀. 재밌지 않았습니까? 예, 4강전 재밌었어요. 네. 4강전은 치열한 4강전 재밌었는데. 일단 그렇습니다. 일단 이렇게 두 분 모시고요. 오늘 우리가, 어떤 걸 하려고 하냐면요. 썰톡이라고 그래서, 방송에서 좀 다루기 좀 쉽지 않은 주제들.
를 한번 민감하게 한번 파보려고 좀 독하게 한번 파보려고 얘기를 가져왔는데요. 일단 오늘 이슈가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아무거나 할 수는 없고요. 시장 이슈, 그다음 주시장에 이제 연관된 이슈들을 해야 되겠죠. 시장 이슈 두 개를 가지고 나왔고 종목 이슈 두 개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먼저 시장 이슈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도 이거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요. 페이스북 폭락 여파, 반도체 업종은 과연 반등이 가능할 것인가? 라는 내용인데, 왜 제가 많이 자꾸 얘기 드리냐면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우리 SK하이닉스 하면은 국민주입니다, 국민주. 국민주예요. 예, 다들 한 번씩은 다 매매했던 그런 분들이죠. 그리고 삼성전자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가격이 이제 액면 분할하면서 좀 가격이 좀 다운되면서 국민주가 됐어요. 근데 뭐 전부 다 반도체주입니다. 근데 최근에 페이스북도 좀 폭락하고, 그다음에 IT 이제 SNS 관련 기업들이 좀 폭락하고 나니까 뭐 이제 관련해서 설비 투자나 이런 게 조금 안 될 가능성이 좀 높다. 이용자가 더 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디램 가격이 상당히 지금 약간 좀 하락세에 있거든요. 하락세에 있고 지금 제가 $8도 무너진 그런 상태인데, 이 상황에서 과연 반도체 업종에 계속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냐, 아니면 종목을 뭐 투자를 해야 되냐, 아니면 관련해서 또 해외 선물에서 나스닥 지수 같은 게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이런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스파이더님, 네. 예, 뭐 지금 현재 페이스북 지금 폭락했죠. 폭락하면 지금 나스닥 사실 좋진 않아요. 지수가. 많이 안 좋습니다. 근데 많이 안 좋은 상황이죠. 근데 해외 선물 쪽에 또 일가견이 있으시기 때문에 한번 이제 나스닥 지수 대응이나 뭐 향후 전망이나 이런 거 어떻게 좀 생각하고 계시나요? 일단 나스닥 지수가 7,400포인트를 넘어가면서 네. 좀 우려의 목소리가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조정이 좀 오지 않겠나 네, 라고 좀 생각을 가능성이 했었는데 있다. 연이은 상승세에 계속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넘어가니까 이제 주구장창 올라가는 거야.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개인 투자가들의 또 잘 아시겠지만, 네. 여기서 한번 매수 한번 나가보면 좋지 않겠나. 손 안 나갑니다. 예, 손 안 그래서. 나가는데 나갑니다. 예, 네. 나가게 돼 있고, 거기서 많은 분들이 지금 손절도 못하고 물려 계신 분들 있고요. 그쵸. 네. 반대 매매로 또 아픔을 좀 겪으신 분들이 있는데, 주로 매수 포인트들이 그때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한참 네. 올라갈 때 못 나가고 예, 좀 거의 답답한. 꼭지에서만 매수가 손이 나가요. 꼭지에서만. 참 이상합니다. 네, 예, 이상해요, 일단은 참. 이게 심리 싸움이다 보니까 예. 어떤 이제 투자가들의 어떤 심리를 자극을 하는 최대 그 고비가 아마 거기였지 않았나. 예. 7,400포인트를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판단을 했는데 7,400포인트가 넘어가면서 어떤 매수세에 가담을 하고 어떤 조정의 뭐 기미가 없이 그냥 폭락을 하면서 네. 많은 좀 그냥 투자가들 살짝 밀린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한 번에 네. 밀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감마저도 이제 또 다시 한번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반등도 없이 네. 그래서 투자가들한테 좀 많이 아픔을 힘들죠. 줬는데 네, 어떻게 좀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일단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7,300포인트가 좀 고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7,300포인트. 네, 그래서 일단은 7,300포인트 부근까지는 일시적인 반등이 올 수 있는 게 기술적 반등. 그렇죠. 네. 기술적 반등으로 좀 올 수가 있는 게 나스닥이 좀 폭락을 한 이후에 재차 반등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몇 번 반복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그런 기대 심리에 좀 많이 기대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7,300포인트를 넘기는 좀 힘들어 보이고요. 기술적 반등이 7,300포인트까지 온다 하더라도 일시적인 반등일 뿐이고 거기서 한번 매도 더 때리자. 예, 거기서 한번 더 밀리지 않겠나. 네. 일단 우리 주식 그렇게 투자하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분들은 이 하락을 방어할 만한 무기가 없잖아요. 근데 없죠. 제가 때는 해외 선물 같은 경우에서 나스닥을 좀 거래해 보시면 매도가 있으니까요. 매도에서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잘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럼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가 전체적으로 좀 좋진 않은데 뭐 어떻게 보십니까?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나스닥 같은 게 좀 밀린 다음에 반도체 같은 경우가 좀 더 많이 영향을 좀 받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반도체가 지금 반도체 D램 가격이 이제 $8가 무너지면서 네, 무너졌죠. 굉장히 좀 시장이 충격으로 좀 다가오고 있는데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어떤 이런 이제 우려의 목소리가 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계속 그런 게 노이즈가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분기와 4분기의 어떤 이제 실적 발표가 좋아질 거라는 그런 뭐 의견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더 나빠지지 않겠나. 이제 거의 꼭지가 좀 왔다. 그렇죠. 예, 물론 네. 이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가격 경쟁 면에서
조금 우월함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죠. 왜냐하면 예. 지금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시장 1위 사업자가 원가가 제일 싸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예. 이제 원가율 대비해가지고 가격이 이렇게 폭락을 하고 계속 주가가 빠진다라고 한다면 이런 어떤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어떤 주가들이 또 강세로 돌아설 수 있는 분명 장점도 있는데. 치킨 게임 하면.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시장에 일단 중국에 대한 어떤 이제 반도체 시장에 들어오는 중국 이번에 엄청나게 엄청나게 좀 들어오고 있고 있죠, 가격 지금. 경쟁도 좀 심화될 것 같고 반면에 이제 이런 어떤 반도체 업종의 문제점이 뭐냐면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어떤 그런 기술력 부분도 있지만 설비 증설을 더 이상 하지 않을 거다. 라는 좀 가능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이거 더 늘리면 단가가 더 떨어지니까. 더 떨어지죠. 그래서 어떤 이제 그런 부분에 직면에 있다 보니까 대신에 이제 뭐 반도체 설비를 주로 하는 이제 주체들은 장비주들 악재가 돼버립니다. 그렇죠. 설비 증설 밀어버리니까. 그렇죠. 악재가 돼버리기 때문에 어떤 이런 반도체 설비 업체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반도체 업체를 접근을 하실 때는 어떤 전체적인 섹터를 보고 들어가시기보다는 이익률이라든 영업이익을 좀 보고 어떤 좀 앞으로의 투자 가치가 좋은 회사에 투자를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리고 어떤 기술적으로 접근을 하신다 하더라도 지지저항들의 자리를 정확하게 판단을 하신 다음에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은 게 반도체 주가들이 지금 어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엔 3년 주기로 저희가 이제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최근에는 그렇죠. 정말 근데 지금 LG 많이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3년 동안의 어떤 주기를 봤을 때는 이제 지지 자리를 맞고 17,000원대의 지지를 받고 다시 상승 중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지지 저항들의 자리를 정확하게 맥점을 잡아서 들어가신다라고 한다면 단타 쪽으로 접근하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렇게 LG 판단하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는 좀 상승 가능성이 좀 있다. 바닥을 좀 약간 기술적으로라도 반등을 좀 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LG 디스플레이가 LCD 집중하다가 LED로 넘어가는 그런 추세인데 그렇죠. 지금 중국 업체들의 LCD 점유율이 상당히 뛰어나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가 상당히 적자를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만 극복을 하면 지금이 거의 이제 마지막 단계. 저도 사실 지금 LG 디스플레이 거의 지금 마지막 안 좋은 노이즈의 단계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우리 리치스타님, 우리 리치스타님은 이번에 그 페이스북 폭락한 뒤로 반도체 업종들 어떻게 좀 보고 계시나요? 일단 뭐 반도체 업종들이 솔직히 좋지는 않습니다. 전망 자체도 지금 뭐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게 좀 많이 나와 있죠. 그렇죠. 근데 리포트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리포트가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뭐 삼성전자는 더 빠질 수도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만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45,000원이라는 단기적으로 그 45,000원 가격대를 좀 지켜줘야 될 것이고. 단기적으로 35,000원 가격 지지라인 좀 지켜줘야 된다. 그리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나마 좀 더 탄력이 좀 있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얼마 전에 78,600원짜리 이 자리를 쌍바닥으로 인정하면서 SK 하이닉스 견주하는 흐름을 좀 보였죠. 지금 견주하는 흐름 모양새로 나가고 있고 뭐 말 그대로 미국의 뭐 페이스북, 뭐 아마존 등등 뭐 구글 막 다 하락폭이 좀 컸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반도체 쪽 그리고 우리나라 삼성전자 대표주 이 종목들이 좀 버텼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버텼기 때문에 이후에 모션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말 그대로 여기서 버티기를 했으니까 이제 미국의 펀더먼털이 강해졌을 때 미국이 치고 올라갔을 때 우리나라가 그걸 같이 따라서 올라갈 수 있느냐, 커플링을 올라갈 수 있느냐, 아니면 또 우리나라는 또 이게 있죠. 우리나라는 또 제조업 지표가 좀 좋지가 않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네, 썩 좋지가 않기 때문에 세계 경제 그리고 미국 경제 같은 경우는 좀 좋은 편이지만은 우리나라 경제는 좋지가 않다 보니까 미국하고 요즘에는 장이 차이가 좀 많이 나고 있어요. 좀. 디커플링이 좀 일어나고 있죠. 커플링으로 안 가고 있고. 사실 우리나라 코스피 증시가 나스닥처럼만 가셔도 지금 여름이 이렇게 안 더울 거예요. 좀 시원하게 좀 살아볼 텐데. 나스닥처럼 갔다면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 증시 3,000원 넘었어야겠죠. 그렇죠. 3,000원 넘었어야겠죠. 근데 이제 그러질 못하고 있고 어쨌든 간에 뭐 장기적으로 저는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습니다. 삼성전자보다는 탄력이 좋은 SK 하이닉스가 좀 더 그나마 장기적으로 만약에 본다면 둘 중에 비교를 한다면은 좀 더 괜찮지 않겠냐. 그리고 말 그대로 이 전저점 78,600원짜리를 지켜낸다면은 SK 하이닉스는 아직도 그래도 단기적으로 10만 원대를 올라가려고 좀 노력을 하지 않을까라고 보입니다. 트라이를 다시 한번 하겠다라는 입장이시네요. 지금 보시면은 뭐 사실 저는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이제 사실 반도체 업종 저는 강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가 충분히 강하다고 보고
사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요즘 중국이 엄청나게 지금 증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중국 수율 안 나옵니다. 수율 안 나와서 만들면 절 받은 분량이에요. 어차피. 그러겠죠. 예, 저도 그걸 노리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죽어라 해봐야 한 2, 3년 지나야지 겨우 수율 나오는 정도이기 때문에 그때 되면 저는 금융위기가 한번 오지 않을까. 그렇겠죠. 그때 되면 뭔가 다른. 아니, 왜냐면 이제 저희가 너무 오랫동안 10년 주기로 고통 오는데 2008년 한번 왔는데 그 뒤로 좀 오래 걸렸잖아요. 그렇죠. 예, 그때 중국이 이제 막 증설해서 막 생산할 때쯤 패러다임 오겠죠. 네, 한번 이제 폭락이 오지 않을까.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는 네. 경기 민감 산업이라 한번 시장 꺾일 때 사업 잘못하면 적자 수십조 그냥 나오거든요. 그렇죠. 아마 중국에 거기서 한번 타격을 받지 않을까 저는 그러니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아마 반도체 다 계속 잡고 있지 않을까. 저는 약간 긍정적인 전망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저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더 이제 이쪽 반도체 너무 집중돼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좀 이제 넓혀주는 다른 업종으로 좀 많이 도와주는 그런 모습도 좀 필요한데 그래도 반도체 업종이 우리나라의 뭐 최고 업종이기 때문에 부품주나 장비주, 소재주 예, 뭐 이런 거 쪽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되는데 확실히 요즘에 좀 차별화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가는 것만 좀 잘 가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잘 가는 거 어제 제가 얘기 갖고 왔었죠. AD 테크놀로지 예, 상한가 갔어요. 상한가 가고 오늘은 좀 살짝 올랐죠. 근데 뭐 제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런 종목들 잘 찾으셔야 된다. 뭐 이런 얘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어떤 거 시장 이슈 두 번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에서 메르스가 발병을 했어요. 예, 관련주들이랑 움직였어요 오늘. 네. 예, 움직였는데 결말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좋진 않았기 때문에. 가슴 아프죠. 네. 예, 가슴 아프기 때문에. 메르스 발병하니까 또 우리 제약바이오주들한테 좀 관심이 좀 이제 쏠리고 있는데 특히 이제 이런 거 요즘 시장이 좀 이래요. 제약바이오 가면 그 다음에 경협주 안 가고 제약바이오 폭락하면 경협주 가고 중간중간에 전기차가 가고 그러니까 시장이 계속 이 세 개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자 이번에 이제 부산에서 메르스 발병해서 제약바이오주들 과연 이대로 괜찮은가 제약바이오 지금 오늘 반등이 나왔습니다. 네. 반등 나왔는데 이대로 좀 괜찮은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일단 먼저 리치스타님 먼저 한번 얘기 좀 한번 해주시죠. 네. 또 지금 부산 메르스 발병 뭐 이렇게 내용을 잘 알고 계시죠? 네네네. 뭐 어떻게 좀 메르스가 좀 많이 여파를 미칠 것 같나요? 아니면 일단은 테마주가 올라갈까요? 네. 지금? 일단 제약바이오주 볼 때 메르스를 보시면서 제약바이오주를 보는 건 좀 아닌 것 그렇죠, 같고요. 그건 아니죠. 그리고 예. 또 메르스는 지금 한 30분 전에 나왔을 거예요. 30분 전에 이미 2차 결과도 나왔어요? 음성으로 네, 음성으로 나왔을 겁니다. 네, 그럼 메르스 관련주 가나요? 메르스 관련주로 보실 게 아니라, 보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번 제약바이오주는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면 알겠지만은 분명히 제약바이오주는 갑니다. 언제 가냐? 지금 여름에는 안 가더라도 여름이 끝나갈 때쯤부터 이제 조금 관심을 상승을 좀 봐야 된다. 네, 예. 힘을 가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일단 제약주들 같은 경우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메르스 여파는 아무것도 아니고요. 신종플루와 조류독감 이쪽이죠. 신종플루와 그렇죠. 조류독감은 주로 언제 발생하느냐? 언제죠? 겨울이죠, 겨울. 가을부터 시작이죠. 겨울. 네. 네. 서로 간에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은 주로 이제 가을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슬슬 여름 끝날 때부터 가을 초반부터 이제 제약주들은 많이 올라가기 시작하죠. 네. 거기서 뭐 집중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한미약품 그리고 뭐 대웅제약. 한미약품 대웅제약. 네. 예. 그리고 또 본다면은 뭐 유한양행. 뭐 이렇게 이제 한 3개 주로 정도. 이제 좀 이제 시총 좀 큰 것들, 그쵸. 예, 시총 큰 것들 위주네요. 네네. 예, 뭐 사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제약바이오를 건들 때 건든다고 해야 되나 이제 투자를 하실 때 그렇죠. 좋은 얘기 할게요. 투자를 하실 때 저는 개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투자하시냐면 이런 시총 좋은 거 투자 안 해요. 그냥 무조건 끼 있는 것만 해요. 예, 잘 급등하고 상한가 한번 쳐주는 이런 종목. 아니, 제약도 아시잖아요. 한 번 상승하면 끝없이 상승하잖아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저는 한미약품이나 유한양행 그다음에 제가 실적주로 계속 제 톡방에서 얘기를 했던 동아ST 이런 거는 잘 안 밀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좀 관심을 가지셔도 전 나쁘지 그렇죠. 않다. 굳이 뭐 우리가 찾아서 뭐 이렇게 컨버즈나 뭐 이런 거 막 상한가 몇 방 가는 거 막 이런 화끈한 거만 하지 말고 좀 투자의 관점으로 좀 제약바이오도 접근해보면 어떤가. 뭐 상한가를 몇 번 가는 것들은 하한가도 몇 번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한가도 뭐 몇 방이 아니라 뭐 좀 이따가 종목 얘기 드리겠습니다만은 정말 끝없이 밑에 지하실 파고 들어가는 그런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럼 대표적으로 이제 종목들 네. 생각하고 계시는다는데 네네.
그러면 이제 보통 종목들, 제약바이오 종목 중에 좀 괜찮은 것들, 대응 방법이나 뭐 이런 거 좀 몇 가지 한번 뭐 얘기 좀 해주시죠.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일단은 뭐 제약바이오주 보시면 알겠지만은 2018년 2분기 컨센서스 자체가 좀 좋았죠. 네, 매출액은 한 2조 590억 정도 나왔었고. 사실 잘 나왔어요. 그렇죠. 굉장히 잘 나왔죠. 거예요. 네. 네. 잘 나와서 이제 실적이 개선된 모습이 보이고 앞으로 또 3분기, 4분기도 굉장히 좋을 거라는 예상이 됩니다. 네. 왜냐하면 또 단기적인 수익도 굉장히 늘어날 것 같고요. 그렇다면 뭐 예를 들어서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뭐 한 30. 한미약품. 네, 한미약품이 지금. 차트를 한번 보시면서 한번 해주시죠. 차트 한번 차트 보시죠. 보여주면서. 한미약품이 지금 42만 원대 정도 되죠. 네. 한미약품. 한미약품이 좀 잘 가다가. 네. 지금 뭐 42만 4,500원에 오늘 종가를 했네요. 그렇죠. 네. 근데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이 전저가였죠. 39만 9천 원. 네. 이 자리, 그러니까 정확히 말한다면 뭐 39만 8천 원짜리를 지켜낸다면은 지속적으로 목표가는 뭐 60만 원 이상도 갈 수가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한 50만 원. 50만 원까지. 네, 단기적으로 50만 원을 빠르게 갈 수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목표가 60만 원대에도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저는 보입니다. 그리고 이게 시기가 지금 당장 여름에는 안 갈 수도 있죠. 조금 네. 약간 횡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횡보를 할 수 있어도. 전략적으로 좀 겨울에 좀 얘기를 하자. 그렇죠. 네. 예. 전략적으로 여름 끝나갈 때쯤 들어가도 늦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한미약품은 한 39만 8천 원 정도 자리만 지켜주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유한양행, 네, 이거까지 하나만 보도록 할까요? 네. 유한양행 보시면 알겠지만은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지금 22만 3천 원대에 놀고 있죠. 네. 유한양행도 마찬가지로 19만 6천 원짜리, 19만 6천 원짜리만 지켜준다면은 뭐 좀 여기서는 좀 멀긴 한데 뭐 19만 6천 원짜리가 아니더라도 이 전저가 자리인 20만 한 8천 원짜리까지만 지켜준다 하더라도 유한양행은 뭐 충분히 한 뭐 26만 원대 이 정도까지는 단기적으로는 26만 원,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뭐 장기적으로는 더 이상을 좀 바라볼 수 있겠죠. 아, 그렇죠. 유한양이 사실 제약바이오 업계의 뭐 대장입니다. 대장이기 그렇죠. 때문에 제가 봤을 때도 상당히 저도 좀 괜찮다고 보여주고, 유한양이 보시면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쁘지 않습니다. 유한양도. 그래서 그렇죠. 저는 이제 물론 이제 신약 관련한 이슈가 좀 있긴 해요. 이 회사도. 그래서 신약 관련한 이슈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좀 잘 나온다면 뭐 사실 또 주가는 다시 또 옛날 흐름을 좀 회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 그럼 이제 우리 스파이더 스타님, 스파이더 스타님은 메르스 관련해서 이제 관련주들이 좀 있잖아요. 메르스, 예를 들어서 이제 호흡기 관련주들이 주로 이제 이런 메르스 관련주로 많이 엮이는데, 뭐 이런 거에 대한 투자는 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일단 저는 굉장히 좀 부정적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그런 거 하지 말자. 네, 이거는 너무 저희 나라 그 투자가분들이 예. 너무 무모한 좀 투자를 하고 있지 않나. 예, 우리나라 사람들의 좀 약간 특징적인 네, 굉장히 합니다. 좀 특징적인 건데, 뭐 다른 나라도 물론 그렇겠지만 우리나라 좀 더 심한 것 같습니다, 유독. 네. 그래서 일단 추격 매수가 좀 심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너무 이슈에 따라다니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나. 그래서 오늘 기사가 뭐가 뜨면 그냥 무턱대고 덤비는 거죠. 예, 한번 그렇죠. 뭐, 예. 담가보자. 거기에 또 예. 자기 친구가 사서 그렇죠. 한 100원이라도 수익을 봤다 하더라. 그렇죠. 이런 얘기 들으면 이제 무조건 사는 거야. 소위 말해서 제가 가장 우리들이 많이 알고 있는 전문가죠. 그 네. 지인 전문가라고. 지인 전문가. 예, 지인 가장 전문가. 많이 알고 있죠.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 예. 도처에 많이 있죠. 근데 저는 어떤 이런 메르스 관련 주가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시장의 어떤 이런 흐름들에 따라가는 흐름들이 저는 거의 뭐 음주운전 이거 음주운전이다. 수준이라 보여지거든요. 좋은 비유예요. 그러니까 음주운전. 이게 왜 그러냐면 사고가 안 나면 아무도 몰라. 알려지지도 않고. 그렇죠. 예, 사고가 나면 대형 상당히 사고입니다. 비유가 좋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렇죠. 알려졌기 때문에 사실 이게 이슈화가 되고 공론화가 되고 지금 뭐 터진 건데, 어떤 이런 지금 메르스 관련 주가도 마찬가지가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메르스 관련 주가들이 너무 추격 매수에 오늘 들어갔다가 파루 그렇죠. 보면은 거의 뭐 오늘 뭐 파미세, KM, 웰크론, 뭐 파루, 다, 뭐 명문제약 뭐 전부 다 지금 어떤 이제 상승을 하다가 이제 호흡기 관련 질환 관련해가지고 마스크 관련 종목들까지 일제 뭐 장 초반 상승을 하다가 다시 긴 꼬리를 달고 하락을 한다거나 아니면 음봉으로 마감을 하게 됐는데, 이런 건 좀 접근하지 말자. 이런 것들은 저는 그런 좀 얘기신가요? 접근하지 말자. 이런 좀 생각이 좀 강하게 듭니다. 알겠습니다. 뭐 메르스 같은 경우가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했으니까 뭐 대응력도 훨씬 좋을 거고요. 우리나라가 지난번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간단하게 저희 별톡방에 그 질문들이 많이 올라왔다고 하는데, 우리 한번 질문 한번 어떻게 올라왔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예건님,
네, 지금 세 분과 함께 썰톡방 함께 하고 계시는데요. 저희 지금 이쯤에서 별톡방에 접수되어 있는 상담들 한번 확인을 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메르스와 관련해서 톡스타 1부부터 질문을 주고 계셨는데요. 마침 오늘 세 분과 함께 지금 메르스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우리 선물파파님께서 음주운전 매매하시고 우리 스파이더 스타님이 해주신 말씀에 대한 리액션을 좀 취해주셨고요. 계속해서 올려보면은 스텔라님, 부총세님, 그리고 불총세님은 지금 종목 남겨주셨네요. 대부 시스터즈 남겨주셨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방송 보시면서 궁금증들 남겨주셨는데요. 선물파파님께서는 시총 상위 제약주들 중에 중장기로 들고 있어야 할 만한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궁금하다고 남겨주셨고요. 또 메르스 우선은 음성인 걸로 판정이 됐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와 관련해서 앞으로 전망 궁금하시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톡톡님께서 메르스 관련 기사가 나와서 제약주에 관심이 가는데요.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 있을까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가장 먼저 또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톡톡님의 의견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리치님 통해서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 어떤 것들 주목해보면 좋을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리치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은 톡방에 남겨주셨는데 제가 아까 침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메르스 때문에 제약바이오에 접근을 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좀 전에 스파이더님께서도 음주운전이라고 아주 적절한 비유를 해주셨는데 이거는 메르스 때문에 접근하시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계절적인 신종플루와 조류독감, 이거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거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신종플루와 조류독감에서 적용이 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적용이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부분으로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는 것. 말 그대로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좀 여름이 끝나갈 때쯤, 지금 당장은 좀 힘할 수 있겠죠. 가져보자. 네. 예. 여름이 끝나갈 때쯤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은 분명히 가을, 겨울에는 분명히 자기가 샀던 가격보다는 적어도 20, 30% 이상은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일단은 한미약품, 그리고 유한양행, 그리고 대웅제약, 요 세 개 정도는 좀 세 개를 좀 눈여겨보시면은 굉장히 좋으실 겁니다. 네, 대웅제약 같은 경우는 최근 이제 나보타 이슈도 지금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예, 제가 봤을 때는 뭐 좋은 종목들 얘기를 해주신 것 같네요. 절대 메르스하고는 연결을 시키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메르스는 이거하고 별 크게 영향을 주지도 않습니다. 그냥 잠깐의 이슈인 것 뿐이죠. 결국에 메르스는 또 음성 판정이 나왔죠, 2차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무런 효과를 기대하시면 안 되죠. 메르스로 기대를 하시는 게 아니라 곧 있으면은 이제 다가올 신종플루와 조류독감 이걸로 기대를 하는 얘기죠. 네. 보자. 자, 그러면 이제 또 종목 상담도 하나 올라왔는데 대부 시스터즈 종목 상담이 하나 올라왔어요. 뭐 안 하고 갈 수는 없으니까 눈에 한번 보였으면 해야 돼요. 저는 그래서 대부 시스터즈 한번 뭐 상담해 주실 분 뭐 상담해 주시겠습니까? 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가 한번 해주시죠, 우리 스파이더님. 일단은 대부 시스터즈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이 사실 이 종목만 봤을 때는 별로 볼 게 없어요. 네, 볼 게 없죠. 예, 이 종목 자체로만은 볼 게 없는데, 대부 시스터즈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많이 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제 각 어떤 기업들에게 투자를 많이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문여발식으로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해서, 사실적으로 한번 떴었습니다. 주가가 지금, 장대 양봉으로 2018년 7월 24일 날, 화요일 날, 장대 양봉을 뜨고 나서 조정을 주고 있는데, 대부시드 같은 경우에는 게임 회사들에게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좀 많이 뿌려놨다. 씨를 많이 뿌려놨다. 아직 그렇죠. 수학의 계절은 아닌가 그렇죠. 보네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꿈틀꿈틀하고 이제 싹이 나온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대부시스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해놨는데 우려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대부시스터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 중에 게임 회사의 특성상 한 종목만 터져도 하나만 터져도 제대로 터지면 끝나는 그렇죠. 거죠. 안 되는 건 안 보거든요. 또 그렇죠. 그래서 잘 되는 종목 하나만 터져도 일단은 지금 14,720원에 지금 저항을 좀 받고 있고, 이 자리에서 지금 고점과 저점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조정을 좀 주고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대부시스터 같은 경우는 13,000원대의 지지를 계속 지켜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라인만 지켜준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는 16,000원대까지 가능할 것 같고요. 추세를 이어간다고 하고, 종목이 하나 터진다라고 한다면, 추세를 좀 상승세로 이어가지 않겠나.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대부시스터 같은 16,000원까지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단가 보니까 이분 수익 나셨 분이네요. 네, 대부시스터즈는 제가 예전에도 종목 추천을 했던 종목인데, 이 종목으로 저희가 좀 좋게 수익이 좀 났던 종목이기도 하고, 저희 또 시청자분들을 아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가지고 계시면 괜찮다. 아래쪽 네. 지지도 튼튼한 자리고 올라가고 박스권에서 머물러 있는데 16,000원대까지는 충분히 노려볼 수 수익권까지 있다. 가져가셔도 괜찮다라고 좀 알겠습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이렇게 종목 상담까지 마쳤고 이렇게 종목 상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제가 계속 종목 상담 할 수 없으니까 이슈로 계속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종목 이슈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업종이나 이런 거 전체적으로 좀 봤으니까 종목 이슈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종목 이슈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제가 가져온 주제입니다. 이거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죠. 예, 아니야, 안 하긴 좀 그래서. 뭐가 나올지 알겠습니다. 예. 이제 보물선 관련주. 자, 블록체인 플러스 보물선의 만남. 그 결과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결과 망했죠. 한마디로. 거의. 지금 이제, 자, 보물선 관련주. 저는 이거 왜 제가 가지고 나오려고 했냐면, 제가 아는 분이 그분 전문가 아니에요. 지인 전문가 아닌데, 지인이 보물선 관련주 제일제강을 거의 최고치에 지금 물려 계세요. 제가 아는 분도 물려 있습니다. 네, 물려 계십니다. 지금. 다시 안 옵니다. 도대체 개인 투자자들이 왜 이렇게 매매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저는. 예, 그래서 제가 해봤을 때는, 이 보물선 관련주에 대해서 좀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시는지, 이걸 보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되는지 한번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리치스타님, 어떻게 좀 보고 계시나요? 여기서 나올 교훈은 딱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절대 이런 주식은 투자하지 말자. 하지 말자. 예, 왜냐하면 제일제강 같은 경우는 참 우여곡절이 많은 종목이죠. 그 전에도 예. 말 많았던 종목이에요. 예전에 뭐 제일제강 같은 경우는 2016년 3월 달에 이사의 뭐 배임 횡령 때문에 거의 거래 정지를 한 9개월 가까이 매매 정지했던 종목이거든요. 그런 역사도 있네요. 네, 그런 흑역사도 있고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고 그리고 또 뭔가 낌새가 나네요. 냄새가 네. 나는 종목이네요. 작전할 수 있는 굉장히 뭐 얇은 주식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세력들이 얇은 주식. 네. 예. 세력들이 작전을 쳐가지고 이번에 5,400원까지 올렸다가 지금은 며칠 만에 네, 뭐 1,460원으로 떨어졌습니까? 그 전 주가보다 더 떨어졌어요. 네, 지금 보면. 한마디로 이 이슈 되기 전 주가보다 더 떨어졌다는 네. 거. 결국에 이만큼 이슈가 굉장히 무서운 거죠. 네. 허위의 이슈. 결국에 역시 제일제강 쪽 뭐 아직 뭐 허위라고 완전히 밝혀지진 않았습니다만 거의 그냥 뭐 허위라고 밝히지는 않았지만 이제 곧 조사도 이제 이루어지잖아요. 네. 뭐 어쨌든 작전을 한 건 맞죠. 이 주식 가지고. 뭐 100% 작전이죠, 네, 이거는. 100% 작전이기 때문에 이런 주식들은 다시는 하시면 안 되죠. 이거 말고도 굉장히 좋은 주식들이 많은데 뭐하러 이런 주식에 눈을 제 아는 지인분께서 지금 4,200원에 물려 계시거든요. 그 자리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자리가 다시 안 온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네. 저는 이런 얘기했어요. 휴지가 될 네. 가능성이 높다. 주식에서 휴지는 일반적으로 화장실에서 쓸 수 있는데 주식 휴지는 못 쓴다. 화장실에서도 뭐 이런 얘기를 좀 했던 그런 가슴이 아프네요. 가슴이 아픈 게 있는데요. 자, 우리 스파이더 스타님, 스파이더 스타님 같은 경우는 주로 펀더멘탈 위주로 많이 보시잖아요. 이런 종목에 대해서 접근하는 우리 개인 투자분들한테 이렇게 해주실 얘기나 뭐 그런 게 없을까요? 저는 이런 게 채찍질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야지 이런 이슈가 생겨도 다시 한번 이런 거 안 빠지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종목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뭐냐면 주제에 너무 이슈에 따라가는 경향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렇죠. 뉴스 하나 예, 뉴스 하나 뜨면은 예. 뭐 실적이든 뭐든 다 필요 없고 네. 그냥 이슈 떴으니까 가자. 근데 이것도 언론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언론도 좀 문제가 150조 있습니다. 무슨 이거는. 아니 뭐 언론 확인도 안 해놓고 150조 그쵸. 기사만 한 수십 개예요, 수십 개. 그래서 언론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예. 지금 돈스코이오 관련해서 신일그룹이 지금 싱가포르의 신일그룹 돈스코이오 국제거래소. 네. 예, 이게 지금 또 알고 보니까 또 네. 가상화폐, 가상화폐랑 또 엮여 있어요. 그렇죠. 이게 싱가포르 지금 이게 신일그룹 그 대표이사가 유지범 씨인데 네. 신일그룹 설립자가 류상미 씨 관계 없다. 우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했는데 이게 성이 또 같네요. 또 예. 또 관계가 또 나오더라고요. 또 캐보니까. 신일그룹. 예, 근데 이게 또 이렇게 보면 또 친인척 관계다. 네. 또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는 또 얘기를 또 하고 있고. 그렇죠. 예, 코인으로 또 이거를 어떤 발행을 해가지고 이거 배당 준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네, 150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올리면 가상화폐가 10% 요새 많이 주겠다. 안 좋았잖아요. 근데 이거 관련해가지고 또 근데 이게 왜 가상화폐가 더 안 좋아졌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네. 가상화폐랑 뭔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전혀 무관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무관하죠. 무관한 상황인 거고. 네, 아니, 가상화폐를 네. 도대체 가상화폐라는 그러니까 암호화폐죠. 정확히 얘기하면 암호화폐인데 암호화폐의 원리를 모르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발굴 보증금이 없으니까 네, 맞아요. 이거를 갖다가 신일 골드코인을 발행하고 프라이빗 세일을 지금 진행하고 네. 제가 그것도 있는 걸로 알고 다단계로 있는데 하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좀 약간 좀 제가 봐도 어떤 로드맵도 없고
예, 전혀 뭐 이거는 코인하고도 전혀 문제 연관성이 없는. 네. 근데 우리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혹하게 만들기 위한 그렇죠. 그런 전략이지 않았나. 그래서 이게 어떤 그냥 이슈에 움직이는 그런 심리를 잘 알고 공략한 게 아닌가 그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일단. 네, 일단 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냥 제일제강 보면서 저 뭐라고 했냐면요, 그냥 무조건 손절해달라라고 얘기했는데 과연 그분이 손절했을지 안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다시는 이런 거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죠, 사실.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거다. 뭐 저는 이런 얘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이슈로 가겠습니다. 이 종목 이슈는 좀 포괄적인데요. 무더위 불볕더위. 너무 더워요. 근데 여기 무더위 관련주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무더위 관련주들 어떤 것들이 있고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건 어떤 무더위 관련주들이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이런 뭐 얘기하면서 뭐 추천주나 뭐 이런 거 있으시면 얘기해 주셔도 좋고요. 예. 자, 먼저 우리 스파이더 스타님. 무더위 관련주도 일단 여름 관련주로 예. 저는 오가니티 코스메틱을 좀 추천하고 싶은 게 오가니티 코스메틱. 예. 오가니티 코스메틱. 오가니티. 이름이 어렵네요. 좀 어렵네요. 네 글자씩 오가니티 하시면 코스메틱. 돼요. 네 글자. 오가니티 어렵진 오가니티 않습니다. 코스메틱. 일단 오가니티 코스메틱 화장품인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실적주예요. 예. 근데 이제 중국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중국이나 뭐 항생이 좀 많이 빠지면서 지금 주가가 뜨질 못하고 있는데 실적 좋네요. 예, 실적이 이거. 굉장히 좋습니다. 이 주가 같은 경우에는 실적도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저번 달 7월 달에 25일인가요? 예, 그때 저희가 한 주당 42원. 배당락이 있었네요. 예, 거의 이제 배당락이 또 있었고 실적이 굉장히 좋은 회사인데 이게 만약에 우리나라 주가가 아니라 외국 기업이었으면 벌써 주가는 3배, 2배를 가 있었어야 돼요. 저한테 괜찮네요. 이 예, 회사. 그 시장의 소외주로 좀 측정이 돼 있는 건데 이 종목이 왜 여름 관련주로 분류가 되냐면 이제 그 모기 퇴치제 그다음에 아가용 피부 미용에도 여름용 화장품 만드는 그렇죠. 여름 화장품. 그래서 여름 이런 종목을 가지고 나오네요. 예,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가니티 코스메틱 같은 경우에는 여름이 끝나는 크리스마스 선물로 생각을 하시고 네. 가져가신다라고 한다면 일단 물론 저항선들에 다 저항이 있긴 합니다만 일단 이거를 돌파 안착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심지어 PR이 너무 낮아요. 이거. 예, 이거는 완전 초저평가네요. 예, 이거 완전히 초저평가입니다. 그래서 회원님들이 이거를 추세적으로 기술적 분석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물론 이제 계속적으로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주가인 건 맞는데 이제는 바닥을 거의 다졌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W자를 그리면서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파동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무엇을 봐도 실적주 중에서도 초저평가 주이기 때문에 이슈를 못 받았는지 참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금 편입을 좀 하셔서 가져가시면은 좀 길게 가져가실 필요도 없고 올 말까지만 가져가셔도 괜찮게 저희가 수익 구간을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색다른 그런 그 무더위 관련주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았고요. 우리 리시스타님은 이제 어떤 무더위 관련주 좀 뭐 전체 업종 설명이나 네. 뭐 종목들 여러 가지 좀 뭐 소개시켜 주 있으면은 뭐 얘기 한번 해주시죠. 뭐 무더위 관련해서는 한 테마를 3가지로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면은 뭐 첫 번째 분류부터 먼저. 첫 번째 테마로는 뭐 전력에 관련된. 오늘 그 뉴스 나왔죠. 네. 오늘 그 한국전력에서 이제 조금 뭐 이제 협의를 해보겠다 이거죠. 전기값을 낮춰보겠다. 누진세 관련해서. 그렇죠. 누진세 개편을 좀 협의했다 했는데 어쨌든 간에 전력 일단은 첫 번째 테마는 전력. 거기에 있어서는 뭐 한국전력이 있고 뭐 LS산전, 삼성SDI 이렇게 포함이 돼 있죠. 그렇죠. 삼성SDI 또 ESS로 또 그렇죠. 있으니까. 네, 배터리도 있고 뭐 디스플레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뭐 여행 관련주. 여름 되면 또 휴가를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국에 너무 더우면 한국에 있기 싫어요. 한국에 있기 싫으니까. 제가 그 다른 나라 갔는데 한국이 더 더워요. 네. 거기 되게 더운 나라인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하나 투어, 모두 투어. 지금 하나 투어하고 모두 투어는 근데 중요시 봐야 될 게 이번에 실적 컨센서스가 좀 좋지가 않습니다. 좋지가 않을 때 오히려 그래서 목표가가 많이 하향 조정됐죠. 좋지 않을 때 좀 더 바닥에서 잡아볼 수 있는 그런 매매. 그러니까, 기회를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아주 좋은 가격대에 또 매수를 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매매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 투어, 모두 투어는 2분기는 실적이 좀 좋지 않지만은 앞으로는 향후 실적이 조금 좋아질 수도 있다라고 보이고요. 세 번째로는 뭐 이제 음식 쪽으로는 그렇죠. 롯데칠성, 빙그레, 결국에 아이스크림, 음료수 뭐 많이 먹거든요. 뭐 여기서 좀 더 깊게 들어가자 하면은 뭐 우리 그 김본 부장님도 좋아하시는 김본이 좋아하시는 뭐 맥주
네, 화이트 진로. 안 좋아합니다. 아, 굉장히 좋아하시는. 소주를 좋아하시는. 소주도 좋아하시고. 소주. 화이트 진로 소주도 있으니까. 안 먹어요. 네. 진짜. 뭐 그런 쪽까지.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런 종목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시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무대 관련주, 색다른 무대 관련주 많이 있죠. 나중에 이제 또 기회가 되면 위닉스나 코이나 이제 뭐 무대 관련주도 종목이 여러 개 있는데 한번 디테일하게 한번 보는 시간 한번 또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참 재밌게 좀 많은 얘기 좀 했던 것 같고요. 또 별톡방에 또 어떤 얘기가 나왔을지, 그 다음에 퀴즈 당첨자나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요. 우리 김민재 앵커님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 김민재 앵커님께 다시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끌시끌했던 메르스 이야기, 그리고 폭염에 어울리는 무더위 관련주, 반도체 업종 이야기까지 세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거기에다가 관심 가져봐야 할 종목들도 저희가 좀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참고해서 내일장부터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함께 해주신 세 분과는 우선은 여기서 먼저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많은 이야기들 도움이 되셨을 것 같은데요. 퀴즈 정답자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지금 아래 화면으로 띄워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퀴즈 정답자 분은요, 아직 지금 정답을 계속해서 맞춰달라고 하시네요. 아직 지금 5분 지금 선착순으로 해가지고 또 참여해서 고르고 있다고 하니까요. 계속해서 퀴즈 맞춰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정답자 발표 잠시 뒤에 한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퀴즈 발표 보내주지 못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문자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퀴즈 정답부터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퀴즈였죠. 국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4대 보험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1번 건강보험, 2번 산재보험, 3번 퇴직연금이었습니다. 정답부터 맞춰보겠습니다. 정답은요? 네, 3번. 퇴직연금이었습니다. 세 가지 보기 중에 보험이 아닌 것을 골라주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 정답 맞춰주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저희가 선착순이 아니었고요. 5분 골라서 선물 드린다고 했는데요. 오늘 선정된 5분 아래 화면으로 띄워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정답자는요. 5021님, 휴대전화 뒷번호 8120님, 9981님, 7744님, 9576님 이렇게 5분 선정이 되셨습니다. 오늘 참 많은 분들이 퀴즈 이벤트 연락 주셨는데요. 오늘 당첨자는 5분으로 저희가 정리를 해드렸고요. 내일도 퀴즈는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실망하지 마시고 내일도 계속해서 퀴즈 풀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당첨된 분들 중에는요. 저희가 또 우리 스타분들의 유료 이용권, 일주일 무료 이용권을 드린다고 하니까요. 내일도 이벤트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많은 연락 계속해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오늘 톡스타는 여기서 마치지만 오늘 이 시간 별톡방 통해서 스타분들 만나뵙지 못하신 분들은요. 방송이 끝난 후에는 톡스타 홈페이지로 찾아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검색창에 톡스타라고 검색하시고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원하시는 스타분의 톡방에 입장하시면 언제든지 실시간으로 상담 신청 가능하니까요. 많이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또 별톡방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별톡방 검색하시고 입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스타분들의 추천 종목들은 잠시 뒤에 준비를 해뒀으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 밤 8시에 다시 또 다른 코너와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